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다음을 보여주는 듯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경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장률이 IMF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같은 비상 시기를 제외하고 1%대까지 추락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 또 시장 방치 이런 식의 대응을 해온 때문에 경제 엔진이 작동 불능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1%대 성장률,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 2년 연속 무역 적자, 부동산 PF 시한폭탄,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 경제정책 성과입니다.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경제가 이 지경인데 집권 세력은 총선용 포퓰리즘 그리고 권력 다툼, 이전 투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이러니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부당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계율 모임의 개주도 개주가 되기까지는 한쪽 편을 들지만 개주가 되고 나면 개원 전부를 대표합니다. 대통령도 후보일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이 돼서 취임하고 나면 온 국민을 대표하고 온 국민을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특정한 편, 특정한 정치 세력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질 말고 경제에 집중하라는 것인데 결코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경고를 합니다. 이어 진짜 이재명 다음인 민생을 또 거론하지요. 정부 여당이 열심히 정책 공약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공약 내용이라는 걸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 권력을 가지고 행정 권력을 위임받아서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왜 총선 끝나면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 대선 때 이것저것 하겠다고 약속해서 당선됐고 그 때문에 권한을 가졌으면 그때 약속한 거 또 지금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반대한 일 없습니다. 수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공약 즉각 점검해서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반응이 떨떠름하다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안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긴급하게라도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거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야당도 주당했던 거 그 일 바로 해냅시다. 상임위 빨리 열고 법사위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선 공약 내실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거 이런 것은 빼고 하십시오. 말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선 때 얘기하고 지금까지 안 하다가 총선 되니까 또 하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다음 지방선거 때 또 하겠다고 또 공약할 것입니까? 이래서 말만 하는 정부 여당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주당은 이미 지난 24일 윤석열 정권의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요. 28일 첫 회의에서 윤석열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 마포의 김경률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다. 고발의 범인은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나오는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슬슬 몸풀기에 들어갔지요. 흥미롭게도 이 고발이 가능케 한 건 한동훈의 발언이 아닙니까? 국회 기자들 앞에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개싸움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분열을 극대화시키고 한동훈의 이슈를 윤석열로 전환시키면서 윤석열 심판론을 부각시키고 저들이 결코 하지 않을 민생 이슈를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낸다 이거지요. 민주당이 이러고 있을 때 탈당하며 신당 차린 이낙연 일당을 보면 그야말로 개망신이지요. 이낙연은 새로운 미래 광주시당 창당식에서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만 붙여놓은 사진관이 되었다. 같은 행사에서 김종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붙으면 이길 수 있겠는가? 어림없다. 이재명 당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누구나 예상했듯 합당을 하며 개혁미래당이라 밝혔는데 이에 이준석이 발끈했지요. 이준석은 개혁신당이 출범해서 개혁을 화두로 삼아서 이슈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가 합쳐져서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중국집 전화기가 2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신장개업한 중국집 이름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준석이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을 정했을 때 용해인 의원 측은 이미 11월에 개혁연합신당을 제안했었지요. 또한 개혁신당이 민주당의 당헌과 당규를 표절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의 색에 대한 발언도 빵 터졌었지요. 안철수는 당의 색깔이라든지 또 미래, 개혁 이런 핵심 개념들도 다 제가 했던 것들이다. 저작권 주장할 생각은 없고 잘해 나가길 바란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이랬던 이준석인데 더 빵 터지는 건 이런 이준석의 항의에 이낙연은 2시간도 채 안 되어 즉각 다음과 같이 해명했지요. 당명은 임시로 개혁미래당으로 정했습니다만 국민 공모를 통해 정식 당명을 확정할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이준석 심기를 건드려선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이낙연 일당을 향해 개혁 요정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일갈했지요. 개혁에 가장 반대하던 분들이 모여서 개혁 미래당을 만든다고요? 이제는 은퇴하시고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 양보를 하셔도 어색하지 않을 분들이 미래를 논한다고요? 이러니 정치가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득권 지키기와 보수를 표방하면 솔직하게라도 보였을 것인데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키워준 정권에 칼을 꽂아 정권을 잡은 자와 자신에게 꽃길만 열어준 정당에 칼을 꽂아 지지를 얻으려는 자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 말로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